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내용은요, 미국의 최대 보수주의 행사인 시펙이라는 곳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용이 부스가 생긴다는 그런 내용으로 찾아왔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지금 이번 주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재밌는 일들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 변론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저는 이 헌재가 정말 갈수록 이상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뭐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다행인 거는 우리가 지지율이 이만큼 올라서 그나마 이 정도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지, 만약 지지율이 안 올랐으면요 진짜 다이렉트로 빠르게 갈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특히 검찰 조서 관련해서 증거로 채택한 것도 정말 이상한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정말 열심히 변론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도 계속 지지율 올리고 있고, 2030 지지율이 엄청 높아졌어요. 특히 20대 지지율들. 지금 사실 지지율도 지지율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탄핵 기각 여론이라고 보거든요. 탄핵 각하가 물론 베스트라고 보지만 탄핵 기각과 여론, 인용 이 두 가지를 여론조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각에 대한 조사가 20대가 정말 많이 높아졌습니다. 제가 뭐 전해드렸지만 앞으로도 여러분 20대 분들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우리 헌법재판소 조금만 더 더 많이 눈치 볼 수 있도록 압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한길 선생님도 매번 이 불이한 재판관 이렇게 해서 4명에 대해서 저격을 해주시는데, 분명히 여러분 저는 그 불이한 재판관 4명 아시죠? 그 4명에게도 압박이 들어가지만 그 반대측 4명도 당연히 눈치 볼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4명에게만 집중하는 게 오히려 다른 4명에게도 좋은 효과를 주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계속 얼마 안 남은 것 같거든요. 조금만 더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먼저 이거 한번 소식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요. 저 말고 진짜 일론 머스크가 그 테슬라 회장 겸 도지 정부 효율부 사무총장이 지금 그 VOA 아시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우리는 이제 우파 언론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많이 듣는 이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있는데, 뭐 고든창 님도 많이 나오시고 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쪽을 폐쇄한다고 합니다. 아무도 듣지 않고, 특히 유럽이나 중동 쪽은 좀 문제가 많다라고 해서, 여기서 보시면 radical left crazy people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급진적인 좌파 미치광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그 사람들이 여기를 지금 다스리고 있고 돈을 대고 있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VOA를 폐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한국 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지부도 있고 중동 지부도 있는데, 여러분 한국 지부는 너무 좋죠. 한국 지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미국의 우파 그리고 한국의 우파 측에 대변을 해서 이렇게 말해주는 미국의 언론이 진짜 폭스뉴스 이상보다 훨씬 더 좋은 언론이 지금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요 한국 지부만 지금 이런 성향이에요. 진짜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미국의 어떤 좀 공영 언론 색깔을 띠면서 많은 이제 지부가 있고 전 세계에서 일단 소식을 다루는 그런 언론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한국 지부만 약간 이런 성향이에요. 정말 특별한 거죠, 한국은. 그래서 참 대단한 한국 지부인데, 지금 뭐 반면에 유럽 지부나 뭐 VOA 중동 지부나 이런 곳은 좀 좌파 성향으로 되게 유명을 합니다. 우리 한국 지부 상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서유럽식의 좀 약간 그런 사회주의 사상, 그런 거를 조금 추종을 한다거나 그런 언론사가 지금 많이 되었고, 특히 지금 반미 성향을 보이는 언론 그 지부도 있어요. 아니 미국의 공영 언론이 반미 성향을 보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미국 국영방송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VOA가 지금 한국 공영방송처럼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작용화가 됐고, 특히 유럽 지부와 중동 지부 여기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가 이런 VOA를 폐국을 하고요. 폐국을 아예 할 거고, 한국 지부 스타일로 다시 한번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아예 폐국이 아니라 이제 한국처럼 이제 또 새로 VOA가 태어나면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뭐 저희 입장뿐만 아니라 미국의 입장에서도 너무 좋은 어떤 그런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VOA 자체가 이제 뭐 한국
지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파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어떻게 바뀔지 계속 뭐 나오면은 뉴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뭐 USAID 비롯해서 AUF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네. 뭐 지금 뭐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것들이 사실 전체적으로 볼 때는요. 지금 자금줄을 끊는 거예요. 좌파들 자금줄을 끊어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업인이다 보니까 기업인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파악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자금줄을 많이 끊고 있고 어떻게 될지 트럼프 이익이 지금 진행되면서 일론 머스크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트럼프를 등에 업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보겠습니다. 저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또 미국에 관련한 소식인데 여러분 지금 예전에 그 트럼프 자택에서 열린 행사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트럼프 자택에서 열렸는데 미국에서 최대 행사예요. 미국 보수 진영에서는 거의 최대 연례 행사인 CPAC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보수 정치 행동 회의라고 하는 CPAC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 또 이제 한국에서 또 있습니다. KCPAC이라고 해서 애니 첸이라는 분이 이제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작년에 또 윤석열 대통령님과 또 만나기도 했고 이 두 분이서 그래서 이렇게 뭐 CPAC도 있고 KCPAC도 있고 또 우리 박주현 변호사님도 KCPAC이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는 그 두 기관인데 이 CPAC 같은 경우는 엄청난 그 미국 우파 측에서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협의회입니다. 그리고 CPAC의 또 회장이신 매튜 슐랩이라는 분이 지난 12월에 윤 대통령의 관저에 왔다 갔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 CPAC의 회장이 이제 윤 대통령님을 만나러 갔다. 그리고 만나고 왔다 관저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좀 트럼프가 알고 있지 않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KCPAC에 그러니까 한국에 물론 미국의 CPAC처럼 크진 않지만 한국의 보수주의 연합의 회장이 애니 첸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어떤 거를 계획하고 있냐 하면 이번 2월 19일이죠. 돌아오는 2월 19일에 이 CPAC에서 행사가 열립니다. 보수 정치 행동 회의 미국 CPAC에서 엄청 큰 행사예요. 여기서 행사가 열리는데 여기 KCPAC에 이제 애니첸 님이 회장이 여기다가 홍보 부스를 설치를 해서 우리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 수사와 어떤 탄핵의 부당함 그리고 한국의 선거에 대해서 이제 알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한국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구속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에 알릴 겁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첸이라는 분이 재미교포시죠? 이게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은 백만장자세요. 말 그대로 백만장자시고 창업과 뭐 부동산 사업 뭐 이런 걸로 정말 큰 돈을 버신 백만장자시고 지금 16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셔서 진짜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셨는데 홍콩 출신 남편과 이제 결혼을 해서 집도 처음엔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는데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정말 엄청난 성공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분이 이제 한국 분이라서 이제 원래 한국 정치에 관심을 가졌다는 건 아닌데 언제 처음으로 이제 한국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졌냐면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때 이 대한민국 국내 정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갑자기 감옥에 가는 그런 신문 기사를 읽고 쇼크를 받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남한의 경제 기적을 만든 박정희 대통령님의 딸인데 갑자기 감옥에 끌려가고 탄핵이 될 수 있다니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보수단체 활동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이유를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한국 언론들이 이런 계엄 사태나 뭐 선거에 대한 의혹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당시에 또 그랬죠. 그 태블릿 PC, JTBC 정말 저는 여러분 이거가 어떻게 이런 조작 보도를 한 방송사가 아직도 남아있을 수 있는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아무튼 이때 이 관련 의혹 보도를 정말 왜곡으로 규정을 하셨습니다. 정말 지금 이 분이 이렇게 나서주고 있고요.
씨팩이라는 건요, 여러분 엄청난, 진짜로 제가 여기서 다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그 보수주의 기관이고, 처음에 이제 매튜 슐랩이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을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 주축으로 이제 또 넘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이제 보수주의 이런 행사에서 정말 네로라 하는 각 국의 대통령들까지도 초청을 받고요. 각 국에서 이제 정말 유명한 우파 인사들, 보수 인사들이 막 초청을 받는, 이거 지금 완전히 국제적인 회의가 될 정도로 정말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또 이제 한국 시팩도 있고요. 호주 시팩도 있고, 뭐 이스라엘 시팩, 뭐 각종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K 시팩, 한국 시팩의 이제 애니첸이라는 분이 이런 것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얼마 전에는 사실 경제가 말 그대로 망했었어요. 물가가 너무 올라서 사람들이 그날 돈을 다 써버렸어요. 내일 되면 또 오니까. 그러니까 마치 베네수엘라처럼 아르헨티나도 그랬는데, 얼마 전에는 그 경제학자가 또 이제 대통령이 되고, 이분이 또 친미 성향을 가진 분이라서 굉장히 좀, 그동안 극좌파 대통령들이 막 포퓰리즘으로 이렇게 돈 풀면서 막 나라 경제가 진짜 나락에 갈 정도로 아르헨티나가 그랬었는데, 최근에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많이 바뀌었고, 이 사람이 또 트럼프 대통령과 친하게 지내면서 경제가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그래서 아르헨티나 대통령까지 이렇게 막 초대가 되고 뭐 그런 상황에도 있었는데, 특히 이 KC팩 임원들 같은 경우는요, 뭐 우리가 많이 아시는 선거에 대한 거를 자주 이제 파헤쳐 주시는 박주현 변호사님도 있고, 뭐 최원목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고든창 같은 분도 이제 KC팩 미국 지부 대표고요.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임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CPEC 행사 때 한국 정치인들도 초청을 못 받았는데, 지금 이분들이 초청을 받은 거예요. CPEC 행사 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또 가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박주현 변호사님도 그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CPEC 행사할 때 이제 그 한국의 선거에 대해서 알리는 그런 소개도 있었고,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뭐 알고 계시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감사하고, 그리고 또 미국 진출이나 뭐 책 같은 경우도 많이 이제 도와주시고 계시고요. 이 CPEC이 좀 주목받기 시작한 건요, 2018년대였습니다. 당시에 댄 슈나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상임 이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CPEC을 좀 세계화해야겠다. 그래서 CPEC 365라고 해서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이어서 뭐 그때부터 해서 일본, 한국, 헝가리, 호주, 브라질, 뭐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뭐 우리나라는 KCPEC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아르헨티나도 생겼고요. 이런 식으로 좀 글로벌 조직으로 몸집이 키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CPEC 행사가 점점 커질 겁니다. 그리고 KCPEC도 점점 커질 거고, 지금 백만장자 재미동포인 애니첸 님이 이거를 이제 KCPEC으로 이제 주도를 해서 2019년 한국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언론에서는 또 이거 가지고 난립니다. 진짜로. 이 애니첸을 얼마나 그 폄하를 하고 미국의 음모론을 한국에 이식하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폄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희는 사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선거에 대한 내용을 당연히 다 알고 있고, 이게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또 트럼프는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언론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분별할 필요가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뭐 한국일보에서 뭐 한미 극우 보수 단체는 어떻게 부정선거로 연결됐나,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쏘면서 지금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뭐 언론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얘기도 하기 싫지만, 그렇게 선거에 대한 의혹이 나오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왔는데, 그러면 그냥 해소하고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냥 검증하고 해소하고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을 이야기하면 극우로 몰아버리고, 그럼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52%, 이제 60% 갈 건데, 탄핵 기각 여론이 53%, 특히 20대는 더 높아지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다 극우입니까? 한국일보 언론 기자님,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균형 잡힌 시각이 뭐예요?
구글을 이렇게 쉽게 쓰면은 그럼 또 국민의 또 반응 극좌가 되는 겁니까? 정말 사설이라고 해도 이렇게 꺼리낌 없이 뭐 너무나 이렇게 쓰는 거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정말 나중에 우리 쓰대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이게 다 밝혀졌을 때 이 부역자들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다라고 하신 것처럼 저도 궁금합니다. 나중에 진짜 다 밝혀졌을 때 그 반대측 그냥 음모론으로만 몰던 그 반대측이 어떻게 나올지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하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저는 사실 많이 지지를 못하는 이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선을 자꾸 긋고 특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전혀 많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같이 하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뭐 여러 가지로 탄핵 기각을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좀 쓸모가 있다? 뭐 그 정도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도 공감을 하실 거고 국민의힘에서 많이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 네,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요. 다행인 거는 우리 2030을 비롯해서 지금 기각 여론이 계속 높아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영상에서 전해드리긴 했지만 그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이번에 그 우파 진영을 지지하는 2030 세대에 대해서 사유는 없고 계산만 있다. 그러니까 말라 비틀어지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의식 지체된 2030 고립시켜서 말라 비틀어지게 해야. 여러분 이게 할 말입니까? 교육원장의 할 말이에요. 지금 2030의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가 과반 이상이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보다 지지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그럼 그런 사람 2030들이 다 지금 생각이 없고 계산만 하고 고립시켜서 말라 비틀어지게 해야 되는 그런 세대입니까? 여러분 이럴수록 이 민주당의 지금 속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보시면 지금 너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게 싫습니다. 사실은. 국민의힘 미디어 특유도 뭐 이 민주당의 고질병 2030 세대 비하 발언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러분 지금 저도 같은 세대지만 어떠세요? 우리가 그런 세대입니까? 아니죠. 정말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세대가 저는 2030 세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정보에 대해서 또 익숙하기도 하고 이걸 좀 가지고 있는 그 정보를 습득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다른 세대보다 좀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가장 빨리 좀 계몽된 세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뭐 세대별로 나누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당연히 그 전교조 교육을 받은 세대는 조금 더 그런 좌파 성향이 짙고 뭐 2030 세대가 다 그렇지 않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지금 특히 20대 남성분들 정말 감사하게도 좀 많이 계몽이 되고 돌아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앞으로도 더 지지율이 지속될 거고요. 제가 뭐 어제 천안도 갔다 오고 뭐 또 이제 내일은 또 변호인단도 하고 또 이어서 또 광주도 가겠지만은 그리고 또 광화문도 가겠지만은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모여주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모여주고 계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제가 청주에서 또 라이브 보여드렸는데 정말 1인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일주일 내내 평일 내내 하시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어떻게 보면 고생이고 얼마나 좀 그 대단하십니까? 지금의 그 사태가 얼마나 마음에 쓰이시면 다른 일을 못 하실 정도로 그렇게 청주에서 매일 나오셔서 그 터미널 앞에서 하고 계신 제가 라이브에 또 전해드렸는데 지원도 갔는데 여러분 그만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마음의 답답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 지지율 계속 올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뭐 헌법재판소 저거 다 짜놓고 하는 거 아니냐. 헌법재판소 쟤네들 그냥 판 짜놓고 그냥 땅땅땅 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고 비관주의에 빠져버리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윤 대통령이 이렇게 열심히 주 3회, 2, 3회 나가서 변론하고 계신데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 국민의힘처럼
변론 하실 때 막 개원 토론회 하고 그러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힘이 되고 지지율 올리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계속해서 뭐 돌아다니고 있고요. 취재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영상 하단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널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